저희 매장은 쌀 베이커리 카페로 쌀 디저트가 주력 메뉴인 베이커리 카페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집에서는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직접 집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건강에는 먹거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판매하고 있는 메뉴인데, 저희는 밀가루가 아닌 쌀가루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전부 다 천연재료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소소하게 운영하기 이전에 여러 경험을 해봤는데, 이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닌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연찮은 기회로 마카롱 납품 제의를 받게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찾아주셨고 전국적으로 다 택배를 보내게 됐어요. 몇 개월 동안 밤낮 없이 일하다가 경쟁사가 생긴 거죠. 낮은 단가, 배송 시스템도 편리하게 제공한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매장들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저는 이 멘붕을 피하려고 했어요. 이 사업을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았고요. 성공하지 못했던 아쉬운 사업이 되었었습니다. 사업을 접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교육개발팀에 있었는데 점주님들이랑 만나요. 잘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의 점주님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매장의 점주님들은 본사에 전화 와요. 커피가 이상해요. 파우더가 이상해요. 잘 되는 매장의 사장님들은 이벤트를 열려고 하는데 혹시 본사에서 지원해줄 POP 같은 거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장님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매장이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겠구나라고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에 있었을 때 그 회사의 주력은 커피였거든요. 베이킹 기술들을 써먹을 기회가 많이 없었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플리마켓에 참여하게 됐어요. 회사 끝나고 밤새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도 지치지 않았고 이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소하게 창업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소소하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운영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관리는 직접 한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관리라고 하면 레시피라고 생각해요.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 빠르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로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 사장님들이 일하기 쉽게 하려면은 직원들을 잘 써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장에 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베스트데이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어요. 매장 내에서 직접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매장 내 유통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제품의 퀄리티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 베스트데이 스티커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들고요. 커뮤니케이션북도 사용하고 있어요.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안쪽에 보시면 일일 체크리스트랑 주간 청소 리스트가 있어요. 일일 체크리스트에는 오픈하는 사람들이 할 일, 그리고 마감하는 사람들이 할 일, 그리고 관리자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적어두고 청소해야 할 리스트에 대해서도 적어놨어요. 맨날 하는 일이지만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한 번 더 체크하자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좋아요 높이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좋아요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노출 범위도 넓어지게 되면서 내 계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내 게시글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홍보 효과도 커지겠죠. 제가 신제품 나올 때마다 신제품 이벤트를 SNS를 통해서 했어요. 팔로우 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추첨을 통해서 이 신제품을 제공해 드리겠다.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았었고 그 게시글에 좋아요도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두 번째로 사진 구도 잡기인데요. 사진 찍을 때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정면 컷과 그리고 측면 컷,
그리고 2배로 확대된 컷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측면 컷과 확대된 컷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정면으로 찍었을 때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쪽 상단이 좀 심플한 편이에요. 옆에 측면을 보여줬을 때 조금 더 맛있게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측면으로 옆으로 사진을 찍고 있고, 제품이 많다 보니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2배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게시글을 올리다 보니까 반응이 좋은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대를 좀 노려서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올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번째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라.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는 백설기 케이크고요. 쌀로 만든 우유 케이크예요. 제가 이 백설기 케이크가 나오게 된 건 오픈 초기 때부터 나온 건 아니고 1년이 되었을 때 1주년 기념으로 손님들한테 어떤 거를 선물할까 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할머니는 항상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떡을 직접 만들어서 주변에 나눠주시곤 했거든요. 우리 매장에 있는 이 재료들이 떡 만드는 거랑 비슷한데 내가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를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를 상품화를 시켜야겠다. 시그니처로 내세우게 되었었고, 갑자기 찾아온 할머니의 떡 아이디어를 얻고 바로 저는 메모를 했죠.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사장님들도 생각이 번뜩 난다면 꼭 메모하시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실행해서 자신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것저것 만들었을 때 메뉴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보이시는 우유 롤케이크예요. 이 우유 롤케이크와 백설기의 차이점은 모양밖에 없어요. 이 우유 롤케이크가 처음 나왔을 때도 반응은 좋았었어요. 근데 백설기가 나왔을 때는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었거든요. 이렇게 모양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5번째로 불편함이 있다면 변화하라. 매장을 처음에는 작게 운영하다가 작년에 크게 이전하게 되었거든요. 그 손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해서 대기실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 대기실을 만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이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는 고객님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동안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다 얼마 전부터 저희가 이용시간 제한을 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잘 받아주셨고, 그 외로 또 좋았던 점이 테이블 회전수가 빨라지다 보니까 매출 증진 효과도 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픈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면서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준비하고 이 창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좀 자만심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매장을 열어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었고, 제가 이 매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내 몸 바쳐 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루도 거의 쉬지 못하고 1년 이상을 해오다가 결국엔 제 체력이 바닥이 난 거죠.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작년에. 매장 문 닫는 거는 물론이고 그동안 예약 받았던 예약도 다 환불해드리고 손실이 너무 크더라고요. 퇴원하자마자 제가 바로 한 일은 주 6일 운영에서 주 5일 운영으로 단축 운영을 하게 됩니다. 체력이 올라가면서 손님들한테 응대하는 것도 굉장히 밝아졌고, 제품 만드는데 퀄리티도 올라가면서 제품 만드는 양도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주 6일에 운영했던 것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이 쪘어요. 건강이 무너지면은 가게가 무너지는구나 라는 거를 몸소 깨달았었던 경험이었고요. 사장님들도 자신만의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매장 오랫동안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